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양희은이 무대에서 운 까닭. 노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선배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포크 빅 4 콘서트였는데 공연 전에 사진 촬영과 인터뷰, 연습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 공연하는 4월 동안도 어깨며 뒷목이 있는 대로 뻣뻣하게 아파왔다. 나는 아침 일찍 생방송을 위해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출근해야 한다. 그래서 취침 시간이 늘 밤 10시 반 언저리인데 그에 반해 밤 도깨비인 선배 세 분께 밤 11시, 12시는 초저녁에 불과했다. 사실 가수들의 활동 시간은 주로 저녁이나 밤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선배들의 일과가 끝나고 한밤중에 연습이 시작되면 다음날 여성시대 진행할 걱정이 앞섰다. 관건은 컨디션 조절이었다. 가수에게나 진행자에게나 목소리의 혼탁은 얼마만큼 숙면을 했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연 당일 컨디션은 아주 좋았다. 공연 직전 마지막 연습을 위해 무대에 섰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단 무대에 서면 누구라도 무대의 깊이와 높이 때문에 주눅이 든다. 사방이 트인 빈 들판에 서 있듯 마음의 폭을 넓게 잡아야만 3,800여 명의 시선과 마음을 끌어안고 노래할 수 있다. 객석은 물론이고 객석 위에 허공까지 다 잡아야만 노래의 울림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흘간의 주말 공연 중에서 가운데 끼인 토요일 공연 때 나는 울면서 노래를 했다. 며칠을 울면서 노래하는 것이 무슨 뉴스라도 되느냐, 신문에 그 이야기가 큼지막하게 기사화되었다. 왜 울었을까? 언제나 씩씩하고 대장부 같고 도무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게 생긴 게 어떻단 말인지. 양희은이 무대에서 운 까닭은? 내 몫의 스테이지는 노래 4곡이었는데 한계령,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침 이슬 순서로 불렀다. 한계령은 피리로 조용히 전주가 시작되었고 마무리 역시 피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1998년 IMF 체제 하에서 늘어만 가는 가출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에게 바친 저 하늘의 구름 따라를 불렀는데 노래의 일부분쯤 객석이 어떤 아저씨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왠지 내 코끝이 찌르르르해졌다. 그 노래 2절 후렴의 가사는 몇몇 분들이 모두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바람에 메아리 치듯 내 마음도 울컥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가서는 수많은 아줌마들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기타를 쳐야 하기에 눈물을 닦을 수는 없었고 한 번 시작한 마음과 마음의 공명은 계속 서로 부딪혔다. 4번째 노래인 아침 이슬을 부를 때는 어린 날이 자꾸 떠올랐다. 누가 무어라 하면 어린 콩새 가슴이 되어 한껏 두려워했던 그 시절 말이다. 가만히 보면 눈물도 여러 가지다.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이 마냥 흐를 수도 있고 기뻐도 울 수 있고 스스로 기특하고 대견한 나머지 울 수도 있다. 문제는 객석과의 공명이고 공감이다. 객석과 따로 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눈높이를 맞추는 마음으로 노래가 가슴을 울리며 계속 메아리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노래가 가진 힘일 것이다. 처음 내가 본 그 관객 아저씨의 사막 같았던 마음이 녹아내린다면 그 눈물이 수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라면 가슴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2018년 부산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일이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다음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잠깐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무대 앞으로 갑자기 뛰듯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경호원이 막아서려고 하길래 내가 무대 가까이 오시라고 했다. 할머니는 작은 쪽지를 주면서 사인을 요청하셨고 글이 빼곡히 적힌 편지 봉투를 건네주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다. 나중에 읽어보니
공연 날이 하필 돌아가신 영감님의 제삿날이었다고 한다. 부득이 영감에게 하루 먼저 다녀가시라고 부탁해 제사를 당겨 지내고 겨우 공연에 올 수 있었다는 얘기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돈이 들어 있었다. 내게 커피를 사주고 싶어서 금일봉을 전한다고 편지에 써 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많았다. 이틀 후 출근하여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이 생겨 할머니에게 인사 전화를 드렸다. 어른이 주신 것이니 감사히 받겠다 했고 우리 팀과 만나게 식사하고 커피까지 즐겼다. 언젠가 대중탕에서 내게 바나나 우유를 건네며 예쁜 사람이라서 사주고 싶었어요 하신 어느 고운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고우시면 가족도 아닌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해주고픈 마음이 생기는 걸까.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고 사인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그날 공연이 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인천 공연이 끝난 후에는 내 공연을 보기 위해 완도에서부터 하루 종일 걸려오신 분도 뵈었다. 두 딸과 함께 온 그분은 공연 잘 봤으니 이젠 내려간다고 인사를 건네는데 컴컴한 밤에 귀가하시는 길이 걱정되어 조심 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며 인사했다. 내 나이 또래의 두 자매가 수줍게 다가와 같이 사진을 찍자고 청하기도 했다.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 공연을 보러 왔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먼 길 떠나셨으니 자매끼리 찍은 사진을 엄마께 보여드릴 거란다. 그런가 하면 희한하게도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왔다는 초등생 학부모들도 많았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계기로 젊은이에게 다가갈 수 있어 보람되고 기뻤다. 특히 요사이 공연에는 아저씨들이 많이 보인다. 남성 지지 기반이 놀랍게도 많이 늘었나? 아니면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동행한 것일까? 근래 들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인기 프로그램 히든싱어 양희은 편에 출연했던 5명의 희은 싱어즈들이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얼굴이 다르듯 제각기 다른 가슴과 사연으로 양희은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주신 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분들이 사인을 받거나 눈을 마주치면 한결같이 건네는 말씀. 건강하셔야 해요. 그 노래 계속 듣게 해주세요. 관리라고 해야 고작 혼자 놀고 혼자 집밥 만들어 내게 먹이는 수준이지만 난 그래도 씩씩하게 가슴으로 대답한다. 네, 명심. 또 명심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의 댓글에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양희은 씨의 수필집처럼 건강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그래야 저희와 오래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안부 덕담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마음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리면서 양희은 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희은 씨의 노래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통기타를 치며 연습했던 노래도 상록수. 지금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 자꾸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날 이후로는 잘 안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 밑에 화면에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히든싱어 양희은 편에 나왔던, 그리고 또 단역 배우 김유정 씨가 불렀던 저들의 푸르른 솔잎처럼 이라는 노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해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피바다 장세에서 꿋꿋이 버티며 살아온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단잠 자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잘 자요.